저는 저 창원에서 2008년도부터 그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해오던 세경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이고 또 세경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권정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자회견을 낭독하기 전에 제 모두 발언으로 제 좀 얘기를 잠시 드리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현재 몸무게가 1년 6개월 전보다는 12kg 빠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떤 운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운명대로 가야 되지만은 그 제가 중병에 걸리는 제가 어떤 촉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때문에 촉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어진 운명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병에 대해서 낫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어디 참 뺐던 곳에 가서 어떤 그런 내가 버티기 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신도 저는 이제 공무원을 하고 법무사하고 그러다가 2008년부터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제 능력보다는 상당 규모의 어떤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조 단위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느낀 것은 내 고향 마산이 너무 낙후되었다. 또 앞으로도 어떤 발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그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나간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가 스타필드를 할 때 제가 그 사업을 주최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안경 신문 담당이었고, 그래서 만들 때 신세계에다가 사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마산 해양신도시에 투자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무렵에 7천억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제가 신세계를 손을 잡았고, 오늘날 스타필드가 출범했기 원인이 제가 그 사업으로서 관여했던 원인입니다. 그만큼 제가 오래전부터 해양신도시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3차 사업 때도 들어갔고 또 4차 사업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의 제가 들어가겠다는 경위를 말씀드렸고,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제가 참가하게 됐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받기 전에 제가 기자회견문 자체를 제가 낭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제목은 빼고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신청자인 세경산업개발에 대하여 공격이 음해를 넘어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어 그동안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습적인 허위사실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민의 형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단과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4차 공모 사업진 저하고의 비리 커넥션 의견을 제기해왔습니다. 창원시가 4차 공모 탈락 사업자의 주장만 실린 조작된 감사 보고서를 셀프 패소했다는 등 급기야 홍 전 시장과 경제 공동체로서 전형적인 권리행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수사 의뢰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허위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홍 전 시장의 고발자를 해유 매수해서 선거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고발 취소를 종용하고 수억 원의 선거 비용을 스폰하기로 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시를 걱정하고 시정을 감시해야 될 시의원이 이런 발언인 것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로서는 이런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은 살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언론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악의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여 시민들이 눈과 귀를 속이고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참으로 악랄하게 그지없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 하수인처럼 막가파식 보도로서 당사의 명예와 개인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민선 7기 시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은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인
GS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인정된다며 미선정 취소를 판결했고, 창원시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판결로도 4차 사업자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히려 민선 8기 창원시의 감사 내용이 조작됐다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작은 누가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4차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 발언을 인정한 공무원의 진술은 이미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 진술을 조작해서 사법부를 기망한 것이라면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서 의해서 말할 게 아니라 고발을 하든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4차 사업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공모 지침서와는 다르게 인수위원장과 공론회 위원장, 이름은 안 들어 아실 겁니다. 창원대 교수를 일주일 전에 미리 심의위원장으로 선정하고 간부 공무원 3명을 평가위원으로서 참석시켜 이들이 점수를 오히려 낮게 줘서 탈락시킨 게 조작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민을 대변해야 하는 창원시 의원들이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우리는 오로지 공모 지침서에 따라서 고향인 마산을 나름대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업자를 억울하게 탈락시켜 피해를 입히게 한 민선 7기 시장을 비판하기는커녕 5차 사업자를 억지로 우선 협상 대상지에서 취소시켰다 하며 옹호하고 나선 모습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와 상인연합회, 정의당 등에서 수차례 의혹 제기를 하고 시장 선거에서도 이슈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때 시 출마하신 분들은 허승무 시장 빼고는 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아마 유동성으로 내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시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는데 이걸 눈을 감고 덮으란 말입니까? 창원 시민에게 감추고 범죄 은닉을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민선 7기 역시 앞선 민선 6기에 대한 감사는 아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5차 사업자에 비해 4차 사업자가 땅값을 적게 제출해서 창원시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5차와 우리하고 비교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이익은 낮추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녹지 용도를 최대한 확대하고 친환경적으로 또한 마산 지역의 상권과 상생을 위해서 개발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의원들은 공무의 취지를 이해나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물사랑연대와 여기에 또한 민주당의 한 의원분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토지대 등 어떤 개발의 방향을 한번 언론에 발표된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 법원이 창원시가 5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지정 취소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협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사법의 판결로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도 조직된 감설에는 셀프 패소였다고 할 수 있는지, 제발 장기간 표류 중인 해양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그 본질을 똑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재평가를 통해 하루빨리 마산 해양도시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거리 상태라는 이유로 재평가를 미룬다면 창원시 발전은 더 회복하기 힘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법의 판결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사로 선정이 된다면 창원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이라든지 또 민주당이나 국힘의 의원분들 포함해서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 것은 머리를 합쳐서 만들어야 될 거 생각합니다. 저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했던 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자회견 자체는 이런 낭독을 하고, 만약 기자회견에서 제가 충분히 죄송합니다. 지뢰 부정한 거 있으면 제가 그에 따라서 부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이상이고 혹시나 지뢰하실 기자분 계시면 지뢰 주십시오. 강남구 이원수 기자입니다. 예. 네. 제가 미안한데 물은 거예요.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의 일連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이제 표명하시고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늘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지난 현안인데 굳이 이 시점에 뭐 마시지다 하지만 늦은 없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저도 나이도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된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등을 좀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 언행이라든지 행동에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04년도 1월경에 났을 때는 막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의혹제기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그러길래 제가 그때 나왔던 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자기도 뭐 그냥 뭐 크게 어떤 문제 삼지 않고 오비락으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환이라는 고발자 그 시의원도 잘 안 됐습니다. 그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자기도 잘한다. 만나보니까 회장님이 덕담만 했다 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인도 계속 나길래 내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진형희 의원을 또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그분한테도 2시간 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젊은 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뭐 경청만 하고 해서 내만 만들어 설명을 하고 모든 의혹 과정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으니까 다시 그분은 그대로 하길래 뭐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내가 대할 필요 없구나 했고, 그래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는 또 새로 또 의혹이 또 제기해서 보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면 원내대표를 만나러 간 거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을 통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때 분명히 제가 설명을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기초를 알고 비난하도록 하고 해라. 네, 2가지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된다면은 마산이 발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2가지 목적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확인하지 않고 뭐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감안해달라. 꼭 대표시니까 소속 의원들이 뭐 한다면은 좀 뭔가 말씀드리지 않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3번이나. 있은 이후에도 또다시 가장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분을 2분을 만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특정 언론사 하는 게 뉴시스와 노컷뉴스입니다. 제가 뉴시스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은 올해 신년 할애 때 내가 신년을 인사하러 가니까 아버님 되신 분이 회장으로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뉴시 잘 보고 있는데 내 소개하면서 좀 기사 내면은 좀 먼저 내한테 물어보고 해달라. 지금까지는 유감인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컷 이상은 기자한테는 우리 바로 옆 사무실에 계시더라고. 그분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알고 해달라. 필요하면 내한테 와라. 설명해 줬다. 했는데 그것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또 대선 낸데 해도 아이고 그래 뭐 그러고 말지. 법으로 판단으로서 정결되면 되는 것이 하고 했는데 자꾸 되풀이 되지만은 최근에 그러한 기사와 그런 발언을 보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기자회견 하시기까지 자리에 서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하셔서 지금 신경을 밝혀야 될 만큼 무슨 간절함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서 계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첫째, 우리가 이 마산 해양신도시는 사업자와 창원시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후된 우리 마산에 뭔가 그래도 발전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이게 아마 마산시민의 같은 수군 사업일 만큼이 중대한 사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에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리고, 예. 그리고 하도 열 몇 차례나 계속 악의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해양신도시를 만들 때 뭔가 그래도 축복을 받고 서로 간에 이래야 될 거를 부정하고 부패하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다가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장원일고 예. 우리 장원시 민선 8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오차범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신청서 제출한 등으로 해서 무자격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무자격 판단을 내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예, 제가 오늘 혹시나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져가. 저장 양식. 그 양식. 알겠어요? 네. 일단 요 공무지수 한번 드리라. 공무지수 한번 드리라. 그거 다 갖다 어떤 드렸어? 예. 제가 분명히 그 설명했습니다. 양식을 안 가져서 7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바이블이 공모지침서입니다. 공모지침서와 그 다음에 지리해식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우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네 가지가 우리가 제가 드린 것 보면은 우리가 수립 계획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자를 만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참여하기 전에 공모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가 신청 자격입니다. 참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모지침서에 저희가 11조의 사업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체가 BBB 이상, 기업 A3 이상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6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자만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의향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신청하지 않으면 1년간 제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은 얼마큼 참여 의향서 중요한 걸 아시겠죠. 그래갖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자만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게 또 공모지침서 15조에 보면 사업 신청 무효안에 11조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이 없는 자, 즉 참가 의향서 내지는 6개 중에 맞지 않는 자입니다. 사업 신청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현대산업개발 5차 미안합니다 해서 그에서는 사업자 의향 제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아주 중대한 서를 사전에 그런 거는 심사 탈락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서 현대산업개발이 되었다. 아마 그걸 갖다가 판결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유입니다. 서류 심사에도 떴어야 되는 거죠. 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님 경남시민 김진호입니다. 4차 공모 때문에 제가 졸업을 해서 연구 사정을 좀 부담만 그때 어쨌든 간에 이제 4차 공모에서 기에서 건설심을 선정하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선 7기에서 4차 공모를 할 때 가장 사업 신청자로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했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한 세 가지를 제가 추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사업은 사업 공모 지침서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신청서에 만들 때 제가 사업 수립 근거라고 드린 거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걸 잠시 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지침서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제 8조에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은 제한자의 다양한 개발 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이 질의해시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 결과 우리가 분명하게 질의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시 변경 제한 시 기존 용도 지역 및 용지별 구성비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니까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도 지역 및 토지 인격은 공모 지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획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배한 결과 자유롭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정연구회라든지 시장이 이야기했던 지역의 상생과 상업성의 상생과 최소화해라. 그것이 갖춤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업시설은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시정연구원의 결과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게 녹지공원입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성이 일반 사업은 총부지의 6%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31%입니다. 우리 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성을 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 스포츠라든지 공원을 만들려면 그 땅은 녹지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녹지 지역을 땅값을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 예, 이렇게 했는데, 요 표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래도 하게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공모지침서 선정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시가 구성 운영하고, 선정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등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이라는 것은 암만 문맥을 해석하더라도 여기에 직업군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 몇 명이 들어오든지 그분들에서 15명을 선정하라는 뜻이지, 뭐 아무나 해라는 뜻은 아닐 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분명히 우리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보면은 질의에 뭐라 했냐면은 심의위원회 공무원이 구성이 되느냐 하니까 별도 구성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맥상 보면은 공무원은 안 들어오는 거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석이 아니고 해석이 애매해서 공모 질의 회시에서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혼차를 남겨두고 갑작스레 공무원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일주일 전에 미리 선정해놓고 이 공부 지침에 틀림없이 그날 당일날 아까 말씀대로 추첨해서 뽑는다 해놓고는 이미 선정된 분이 아까 말씀대로 인수위원장과 공론회 위원장이었던 사람, 아마 앞에 전임 시장한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영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준 점수입니다. 이게 한국별 500점 만점인데 수미양가로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를 받으면 300점, 양 받으면 350점, 미 400점, 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3명의 점수를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3명이 한 사람은 양, 가, 양양, 가, 미, 가, 양, 미, 가, 양양, 가. 한 사람은 가, 양, 가, 양양, 가. 또 한 사람은 가, 양양, 가, 양양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당첨된다는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4차에서 8개 업체가 롯데건설, 효성중공업 등 포함해서 8업체가 참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그분들이 전부 다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럼 공모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 우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시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시공 능력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20점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많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사업 수행 능력이 있고나라고 가산점 받는 마당이니까 당연히 사업 수행 능력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에 사업 수행 능력이 보면은 양양양, 뭐 사업부지 가, 도대체 줄 수 있는 점수인지 정말로 참 말씀드리자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할 정도로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4.9점, 4.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공무원 3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양만 줬어도, 양은 350입니다. 줬어도 우리가 당선됩니다. 선정됩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악시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이게. 예.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산고정 판결에 의해서 제가 드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능권 일탈 남용,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 계속해서 일탈 남용, 일탈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법무사를 하고 뭐 법을 한번 다 보다 보면은 재판부 판결이 일탈남용이라든지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예, 한번 그 살펴보시면은 얼마나 무리경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4차, 5차 점수입니다. 4차 점수인데 이 공무원은 4차 들어 5차 다 들어왔습니다. 한미 유일하게. 그 사람이 우리 4차에 들어와서는 점수를 325점 줬습니다. 그런데 5차에 들어가서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492.5점입니다. 점수 대부분 누굽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은 뭐 제가 말씀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판결에서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같은 사안 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공능력 평가라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뭐냐면은 그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그걸 기준을 정합니다. 시공능력 평가란 말이 뭐냐면은 한 단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같으면은 한 단위 공사에 10조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표시하는 게 시공능력 평가입니다. 우리가 참여한 GS건설은 우리나라 그 당시 22점도 기준으로 3위였고 시공능력 평가금이 10조 5천억이었습니다. 한 회사마다 10조 5천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공무원 점수는 양양 가가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표해드리는 거 보면은 아무리 이게 정성평가지만은 정성평가 할 없을 만큼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갖고 드러난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점수를 정해서 분노 안 할 수 없고 제가 누구의 지시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공무원 3명이 들어왔나라고 알아보니까 분명하게 말하기를 공정성을 기획에 들어왔다. 그것도 우리 혼자 남겨두고 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혼자 남겨두고 공정성 기획에 넣었는데 그 공무원 점수가 이런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는 그 당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일을 제기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는 것들은 당연하게 점수가 왜 그래? 공정하게 보내는데 공무원 점수 왜 그래? 하고 의문 달아야 되겠죠. 의문이 넘어서서 두 가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무원이 우리 떨어뜨리려고 완전 작정을 했거나 뭐 외부에 안 그러면은 뭐 지시를 받았거나 뭐 두 개에서 한 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해도 뭐 아주 뭐 아무 문제 없이 사실만에 우리 탈락 사실만에 제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보내는 사람이 점수를 이해하는 점수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인 내지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 행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 그에 대한 부당함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이게 자유롭고 창의롭게 해야 했습니다. 저희 발전 방향이라는 게 그 이야기하기를 원도심과 상생과 뭔가 시설을 찾게 해라고 해놓고 고차에서는 전부 일반 상업지로 싹 바꿔버립니다. 전체 일반 상업지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록 그 용도를 다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치면은 용률 100%까지 1000%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저기 뭐 사업성, 분양이 잘 되는 데 떠나서 일단 토지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의 토지를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크게 대비를 하자면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팩트를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 예. 아까 2008년부터 뭐 디벨로 공사를 하셨는데 요 세경 산업개발이 어떤 기업인지랑 그리고 요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세경이 역할이 뭔지 그 기본적인 것도 예.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면은 당첨되기가 단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큰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비용이나 안 됩니다. 안 되고 먼저 구성을 해서 동의는 하지만은 먼저 해가지고 우선 협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 넘어서서 실시 협약까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실시 협약될 때 그 시공사가 따라들어옵니다. 왜 시공사 중요하냐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든 공사 행위에 있어갖고 시공 능력이 있어야만이 저기 다음에 책임질 모델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시공사 든다는 걸 보고 또 자기들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금융사는 누구냐?
또 우리나라에서 AA 등급 이상 받는 우량 금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업이 이기 위해서 필수로 갖춰야 되는 게 그런 시공사와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했고, 그 외에도 공무원팀이 요구하는 것대로 나름대로 충실하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아까 말씀대로 애정을 가지고 해올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했고, 또 당첨되기 위해서는 시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좀 비록 사업성은 떨어지지만은 공공적인 용기를 많이 들자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세경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과한 적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희들이 부산, 대구, 포항, 경주, 구미, 서울 등에서 저희들이 누적 매출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가 그때마다 GS건설과 파트너를 했기 때문에 GS건설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신뢰와, 그래서 GS건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양신도시에 자기들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그 정도 규모고, 아까 말씀대로 구성할 때 어떤 일을 구성하느냐, 1년에 10이 드는 것부터 했고, 능력 있는 회사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이 우리 사업 구성의 어떤 그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중국의 킹파워 그룹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하남 스타빌리라는 땅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큰 어떤 저런 새로운 유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 그룹하고 저희들이 합쳤고, 조금, 말 짧게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신세계 선택인 이유가 제가 해양신도시에 다음에 투자해주겠나 하니까 그 당시에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확증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 금융권입니다. 예. 그 저희들 역할은 그 정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 주도를 해서 모든 비용과 우리가 다 될 때까지 부담해가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를 저희 세경산업개발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사코리아 정동민 기자님. 예? 기사코리아 예. 정동민 기자님. 예. 지금 그동안 과정은 들었고요. 예. GS 컨소시엄과 세경산업개발이 앞으로 마산해양 신도시와 관련 사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 향후 계획이 참, 예, 맞습니다. 예,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참 난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면 진작에 땅값 지불하고 했다면은 연간 50일이 이자와 이미 개발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정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사업성만 보는 게 아니라 마산 시민이 바라는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들에서 의견 듣고, 그래서 한번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가는, 정말로 참 주어진 여건이 그 땅도 작고 하지만은 그거 맞춰서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한테 명함 드린 게 있으니까 저한테 하시고 지 사무실 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들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좀 주신 유인물 보시면 좀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시간 감사합니다.